7월 7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나스닥, S&P 500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80% 가깝게 접근했죠. 그 정도로 현재 미국의 고용 둔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대선을 앞두고서의 시장 완화적인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9월과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투자 자금의 유입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왜 시장의 증시가 올라가느냐?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출이 없는 분들이 없죠. 이게 뭐 주택담보대출이든지 뭐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그 대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의 이자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특히 뭐 제조업 기업들, 성장주들, 뭐 R&D가 많이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기업에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도 증시에 대한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게 금조세 폐지만 들어가게 된다면은 일단 최근에 증시 악재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증시를 누렸던 악재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금조세,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 3월로 확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들의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강도 높은 지원 정책이 나올 것이냐 했는데, 지원 정책이 꽤나 괜찮아요. 꽤나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S&P 500의 올해 연초 상승분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미국 증시에 거의 이끌려가는, 동조화도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이끌려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올해 상승률이 대부분 빅테크, 그냥 100% 넘은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유일하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월마트, 코스코, 도소매를 제외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산업, 뭐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은 거의 안 올랐어요. 헬스케어 이런 종들은 거의 안 올랐어요. 에너지도 안 올랐죠. 그러니까 IT만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빅테크, 1112, 비만 치료제, 요런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금리도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반복되는 거고,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여기 다 수혜가 되는 게 뭡니까? 반도체죠, 결국.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이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인데, 당연히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112가 강세가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비만 치료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뉴욕 증시에 약간 종속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들 위주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이 쪼그라듭니다. 자, 이번에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 코스닥 삼천단 제약이라든가 뭐 HLB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겠습니까? 대형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 이슈가 잡히다 하더라도 정말 시가총액 막 2, 3천억 미만대 중소형주들에게는 관심도가 없죠. 어차피 그 종목들은 시장 장려도 높지 않고, 시장 장려도 높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 프로그램에도 통용되지 않아요. 중소형주들이 유보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성장주들이 다 중소형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는 대형주의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ADR 지표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예요. 근데 ADR 지표로는 80%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ADR 지표 말씀드렸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을 100분위로 나눈 값에서 120%가 돌파하면은 과매수, 상승 종목들이 우위, 80%가 하회하면은 하락 종목들이 우위. 1년 동안에 상승 종목들 우위가 코스피는 단 2번. 코스닥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올해. 코스닥은 올해 내내 약세장, 하락 종목 우위장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겁니다. 5월달에 잠깐 제외하고는 다 약세장.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닥의 이 추세를 돌릴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6월달도 그렇고 7월달도 그렇고 그냥 대형주 매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5개 종목들 올려드릴 테니까 동행매매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현대차, SKC, LG전자,
풍산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도 위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중소형주들의 이런 변동성과 반등이 나오기에는 시장이 너무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계속할 거다라고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이슈가 나왔죠. 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사퇴론을 뭐 전면 돌파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겁니다. 이제 말도 잘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왜 이렇게 선거를 계속적으로 나오시냐 할 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들내미 때문이라 생각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장남은 좀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네, 돌아가셨고 이제 차남이 있는데 차남이 완전히 사고 뭉칩니다. 네, 헌터 바이든이 보시면은 이 사고 리스트예요. 마약, 형수와 연애, 사생아, 간통, 네, 노트북 유출 사건, 마약 불륜, 사진 영상 유출, 인종차별, 뭐 우크라이나 이거 좀 유명하죠. 네, 그리고 뭐 비리 논란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법정 공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자료를 유출시켰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고 뭐 엄청납니다. 금융사기, 뭐 매입도 보시는 것처럼 뭐 총기 소유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터 바이든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랠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깜빡의 가능성이 한 58,000%입니다. 무조건 가요, 무조건 이 정도면은. 네. 대통령이 될 정도 되니까, 대통령 아들 정도 되니까 못 건드는 거지. 이게 지금 대통령 랠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간다 이 말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사는 게 좀 지극하기 때문에 헌터 바이든 때문에 이번 대선은 무조건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는 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네,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게 너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좀 압도할 수 있을까,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도 모를 것 같아요. 갑자기 정말 대선 사퇴할 수도 있는 거고 합의를 볼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 야 너희 헌터 바이든 감옥에 우리가 안 보내줄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할 테니까 너 이제 내려와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조금 더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밈 주식이라고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 밈 주식이라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트럼프 밈 테마도 있고요. 네, 트럼프 밈 테마도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그리고 바이든 밈 테마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 네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은 출마 가능성 제시했다가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 계속 지원하겠다는 발언하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누가 될지 몰라요. 트럼프 밈 주식도 올라가다 떨어진 것처럼 지금 상황은 정말 쉽지 않다는 점들 좀 재밌게 말씀드려봤고요. 이번 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를 좀 주목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노조 파업이 시행되지만은 이번에 뭐 포럼도 있고 언팩 행사도 있고 그리고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이 최근 전망이 하락 전망이 거의 없어요. 네, 보시죠. 지난주 3일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높이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들 지금 보유량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외국인들이 돈 안 되는 주식 사겠습니까? 승률 굉장히 좋은데 외국인들이 주식적으로 사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죠. 금융주들,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장기화될 수 있고 이제 이 탄력을 삼성전자로 쏠릴 수밖에 없다. 여기 좀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한번 가보자고요. 제가 예전에 SK하이닉스도 보유할 때 우리 20만원까지 갑시다고 저는 살짝 팔았는데 이제 목표가를 달성해가지고 지금 22만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10만원 갈 때까지 한번 배에 힘주고 버텨보기 여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이번 주 상승 종목들은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뿐만 아니죠. 비만, 당뇨, 뭐 중독 치료, 알츠하이머, 난임, 우울증 그냥 이 GLP-1이 정말 만들어낸 20세기 이후에 페니실린 이후에 가장 정말 좋은 약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GLP-1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상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삼천당제가 올라갔죠. 그리고 한독, 좀 바닥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당장에 이 GLP-1으로 갑자기, 우리
비만 치료제 만들었습니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삼천산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본 회사랑 합작하면서 또 이런 이슈가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 요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비만 치료제는 하나의 테마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 테마 때문에 보험 관련 테마들도 강세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강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상승 종목들 HAB 그룹주들. 네, HAB 그룹주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님 주식이 아닌가. 제가 제약바이오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제약바이오에는 정말 많은 전환사채들이 있는데 이 HB의 그룹주들은 주가 급등할 때마다 전환사채를 계속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벌 수 있지만은 진짜 HB가 급등하면서 돈을 떼부자로 보는 사람들은 전환사채 세력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브세라님이 통과됐으면 저도 좋겠지만은 하나 적당하게 먹고 나오는 게 좀 조금 좋지 않나 여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 보시면 코스피는 여러분들 좀 엇갈렸죠. 네,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삼성전자 파업 들어갑니다. 파업 들어가고 네, 화요일에는 파운드리 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하원에서 통화정책 보고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있습니다. 네, 수요일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날은 삼성전자 언팩행사. 월화도 다 삼성전자 일슈예요. 그리고 현대차가 부분파업 4시간씩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부분파업 돌입한다는데 파업 다 해가지고 기업 해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한국에 최근에 공장 정말 오랜만에 지었잖아요. 한국에 공장 안 짓는 이유가 요거죠, 요거. 네. 아무튼 목요일에는 뭐 옵션 만기, 이번에 만기일주가 있기 때문에 좀 과대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좀 우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프트업 신규 상장을 한다는 점들. 금요일에는 뭐 큰일이 없습니다. CPI, PPI 발표가 있는데 사실 뭐 CPI, PPI 발표한다고 최근에 증시가 뭐 크게 변동된 것 같지 않아요. 뭐 잘 나와도 못 나오든 결국 금리는 올해 최소 한 번, 최대 2번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갑자기 크게 강세가 나오게 되고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좀 다른 제조업종, 실적 업종들은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 금주들 실적 발표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적 발표 시작하니까 실적 업종에 대한 이슈들 계속적으로 잘 체크하면서 다음 주도 잘 이겨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